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기는 사실 아닙니다. 워낙 계속 잘 올라서. 네. 다만 문남중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8월 중순쯤부터 한번 조정이 크게 네.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 일단 어떤 근거나 어떤 사인을 포착하셨기에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약간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하반기 경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방향성 자체는 상승 방향으로 놓고는 보고 있지만 네. 이제 상반기 이제 이 기업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괴리를 좀 좁혀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분기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좀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예. 사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주가 충격 이후에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온 상승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52.7%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미국 역사상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국면이 어느 곳인가를 좀 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닷컴 버블 말고는 비교할 만한 국면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닷컴 버블이 이제 2010년도 전후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상황인데 사실 그때 그 하락 국면에서 나스닥 지수는 87.8% 정도 올랐고요. 네. 그 올라가는 개월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국면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수익률은 좀 모자란 측면은 있지만 사실 상승 일수를 놓고 봤을 때 금일 이제 터치를 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때 닷컴 버블 때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했던 어떤 트리거는 사실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 금액이 10배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네. 나서 성장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의구심이 높아지는 게 계기가 돼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 자체가 거의 10배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닷컴 버블 때는 32개 정도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3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8월 정도 되면 좀 주가가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약간 단기 조정을 앞두고 오버슈팅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도 단기 조정을 앞둔 어떤 징조 정도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 궁금한 건 조정이 언젠간 올 거라는 걸 많은 분들이 감내는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조정이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조정이냐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조정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기 조정이 온다고 하면 향후 4, 4분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듣는 가장 큰 얘기는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서 혹시 미국 증시가 단기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 미국을 투자하는 시기로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이 상승률과 상승 일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점 같은 게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는 거의 88% 올랐고 지금 현재 52.7%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략적으로 30.6%포인트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과 지금 현 나스닥 지수의 투자 환경이 좀 다르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환경을 놓고 봤을 때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4.5% 정도 했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자체는 사실 용인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률은 차치하고 나서 상승 일수를 놓고 봤을 때 상승 일수를 상회할 정도로 올라갈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8월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얘기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과 현 코로나19 3월 저점 이후를 같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30.6포인트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상승 일수는 채웠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사실은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닷컴 버블 때 4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조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놓고 봤을 때 그 닷컴 버블 때는 M2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4%였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풍부해서 만약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5% 전후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미국에는 로빈후드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개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유동성으로 그때 그 정도의 낙폭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금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한 번씩 이제 낙폭이 크게 오면 이거를 다시 꺾이는 타이밍으로 봐야 될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 떨어졌으니까 사자라는 게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어떤 전략이 중요한데 당연히 이제 사는 건 뭐 틀린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금 가격 움직임은 안전자산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금 가격이 하락한 거는 이제 차익 실현성 성격으로 좀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 이제 주요국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 확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금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번째 또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자 액수는 더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달러화의 신뢰성의 문제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재정적 책을 동원하는 게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들도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 금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어떤 달러에 대한 대체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에서는 내년 말까지 대략적으로 온스당 뭐 3,000달러 아니면 2,300달러 정도까지 금 가격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일단 온스당 2,000달러는 안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금 투자를 늘리는 전략은 유효한 전략이라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참 2,000달러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였는데 지금 들으니까 정말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네.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2,000달러대 안착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근데 잠깐 어떤 거시 관점에서 경제들을 보자면 미국 쪽이 약간 애매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부양책은 계속되고 있고 연준에서는 당분간은 지금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좀 안 어울릴 수는 있겠으나 인플레 우려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연준이 그 전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경제를 놓고 본다고 해도 지금 5월 이후에 경제 정상화를 재개한 이후에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해도 3분기 마이너스 6.5 그리고 4, 4분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이제 역성장 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8월 달 들어서 그 미국의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연준의 제로 금리, 어떤 양적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어떤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커지는 요인으로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앞으로 물가 목표치 2%를 상회하더라도 서둘러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실질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점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강의 통화인 M2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해도 2011년도 이후에 평균적으로 10%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되는 20%대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인플레 우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다 이게 유동성이 풍부해서 나오는 걱정일 수도 있고, 지수의 전망이랄지 아니면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도 다 비슷한 소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어쨌거나 성장주가 한창 활약을 하다가 이제 가치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었고, 물론 이제는 가치주와 민감주도 애매하게 좀 이렇게 나눠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어느 쪽에 포트폴리오 비중 더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전히 뭐 단기 조정이 나타나든 아니든 이 기존의 성장주 중심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감주 비중보다는 이 성장주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리는 건 맞다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결국 그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비대면 솔루션을 가점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가감하기 좋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뭐 주가 충격 이후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온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반영해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이번 달 중순 이후에 단기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간 가치를 고려한 어떤 투자 성과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비대면이라는 게 일상화됐고 또 조직에 침투하고 있고 또 하나 사용자 경험이 정착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좀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투자는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 성장주 중심의 어떤 투자 비중을 민감주보다는 더 늘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 되면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에서 시판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소외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주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코로나19 소외주를 가지고 가는 어떤 투트랙 전략을 70대 30 비중으로 가지고 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외주와 또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투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스탠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